일단 이 함수를 구해야 되죠. 자, 이 함수를 hx로 합시다. 그럼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이거를 대략적으로 빼게 되면 결국은 4차식이지. 4차식에 대한 증가표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를 h가 또 있구나. 그럼 h로 두면 안 되겠네. 여기 h가 있다 밑에. 그럼 이 식을 그냥 t라고 합시다. tx. 그래서 여기 이 4차식에 대한 증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x 여기 t 프라임 x tx. 그래서 미분계수 0되는 뭐 인수분해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 0되는 지점을 정리해 보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네요. 네.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또 계속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이쪽에 있는 값이 2n-8분의 10이래요. 여기 있는 값이 2n 플러스 2고. 그럼 그래프 모양은 4차 함수인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약간 미분계수 0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이게 tx의 그래프야. y는 tx. 이거는 네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저 해석이잖아. 저 해석. 왜 저 해석을 못 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저 그래프가 봐봐. 이게 좌변을 그리는 게 이게 tx였죠. 우변은 0이잖아. 그럼 y는 tx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y는 0이라는 x축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x축이니까 가로축이죠. x축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정의하는 거라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필요하냐면 이 점의 위치가 필요해요. 이 점의 위치가 아까 말한 2n-8분의 11이었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뭐 별거 없지 않겠나요? 이것보다 만약에 x축은 y는 0이잖아. x축이 여기쯤에 있어. 이렇게. 이게 x축이야. 그럼 그때 hn은 뭐가 되죠? 이가 되겠지. 만나는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결론은 교점의 개수인 거니까. 근데 계속 위로 가도 계속 두 개입니다. 계속 밑으로 가도 두 개예요. 그러다 언제? 여기가 되면, x축이 만약 여기 있으면 그때는 hn은 1인 거죠. x축이 만약 1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4차 곡선이 x축 위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가 되면 hn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됐니? 그럼 이때 n의 범위는 뭐예요? 그럼 이게 x축이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음수란 얘기잖아. 이 경우는 2n-8분의 11이 음수. 이 경우는 2n-8분의 11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0. 이 경우는 2n-8분의 11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양수.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 있는 n값은 16분의 11이지. 16분의 11이면 대충 0. 얼마만 되지 않나요? 1은 안 되잖아. 16분의 11이니까. 그러니까 0. 얼마보다 작아지는 n값을 갖게 되면 그땐 답을 2라 써야 되고, 여기는 n값이 16분의 11, n값이 만약 16분의 11이 정확히 되면 답은 1로 쓰게 되고, n값이 16분의 11보다 0. 얼마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답을 0으로 쓴다. 그럼 답은 답이 0이라는 얘기네요. 얘는 0. 그럼 h0은 이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죠. 이 답은 2.
이 답도 2네요. 정답은 4가 정답이 된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11번. 자, 다음 도형에서 반지름길이가 6인 9의 원뿔이 내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뿔의 밑면이잖아. 밑면이 근데 원이야. 그래서 원넓이를 계산한 거고, 여기는 h가 높이란 뜻이에요. 근데 밑면과 높이를 밑면의 넓이에다가 밑넓이에다가 그건 그 높이를 곱하면 이게 실제로는 기둥의 부피죠. 근데 뿔은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을 갖기 때문에 앞에 3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려면 이 9의 반지름 6을 적절히 써야 될 것 같은데, 9의 반지름은 6이지만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6이 아니죠. 밑넓이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밑면의 반지름이 필요해. 그럼 밑면의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내려서 이걸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 안 돼 이게? 수직. 근데 사실 이런 그림 보면 왠지 뭐 하고 싶죠? 이렇게 긋고 싶지 않나요? 반지름 써봐야 될 거 아니야. 6. 됐어요? 그럼 이 길이를 h라고 합시다. 요 길이, 요 삼각형 높이. 그럼 r의 제곱 플러스 h 제곱은 36 되겠나요? 그럼 r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h의 제곱. 자, 원뿔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대신 이걸 대입하면 돼요. 36 마이너스 h의 제곱. r 대신에 대입했죠? 거기에 제곱 곱하기 6 플러스 h 플러스 6. 이게 높이잖아. 6 플러스 h 플러스 6. 아, 돼 있었나? 네. 아, 돼 있었군요. 네. 그럼 안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VH에 관련된 식을 정리하신 거죠. 그 다음은 별거 없죠.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 파이 뺀 다음에 이제 이게 3차함수잖아. 그래서 이제 별거 없겠습니까? 진값표 작성하시고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이제 뭘 찾아내야 돼요? 어딘가 이제 극대값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번에 강의 잘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나 봐. 저번 강의랑 같은 문제인데 왜 이게 질문이 나왔죠? 함수 f가 4차 함수죠. 근데 함수 g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2차 함수예요. 근데 어떤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무슨 말이죠? 4차 함수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이게 4차 함수가 이게 f라고 치자. 이게 2차 함수 g예요. 그림의 모양은 별로 안 중요해. 핵심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4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뜻은 항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그 얘기가 되려면 함수 f의 최소값이 함수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x를 대입해도 늘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함수 f의 최소값 구할 수 있죠. 함수g의 최대값은 꼭점 잡히겠지? 꼭점이 y좌표. 얘는 숫자일 테고 얘는 이제 a가 나오는 관계식이겠죠. 그래서 간단한 a에 대한 아마 부등식을 푸시면 a에 대한 간단한 아마 1차 부등식일 것 같아요. 그걸 푸시면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저번에 질문에도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합시다. 16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각분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직육면체인데 보세요. 이게 밑에 있는 모양이 정사각형이죠.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한 변 길이 6인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정사각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밑면이 정사각형이지. 그럼 이 도형은 뭘까요? 이것도 정사각형 아닐까? 왜냐면 이걸 만약 위에서 꼭점을 내려본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아이고, 너무 큰데. 아마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한 변 길이 6인, 밑에 있는 밑면의 정사각분이고, 파란색 이제 이런 상태로 보이겠죠. 맞니? 그렇지?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이 꼭점 쪽이 이렇게 모이잖아. 근데 얘가 안에서 내접하려면 당연히 파란색이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여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거요? 필요한 데만 합시다. 여기를 x, 얘를 x.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 지점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거기에 놓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여기서 이렇게 이어봅니다. 이건 풀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워낙 풀이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를 보통 많이 푸니까. 그리고 어디 삼각형을 보냐면 이 삼각형과 빨간색 이 삼각형 위주로. 두 삼각형 무슨 관계죠? 색칠되어 있는 두 삼각형 무슨 관계예요? 요거랑 요거는 닮은 도형이지. 그치? 요 x를 지울게요. 여기 x가 헷갈리네요. 요 높이값 얼마일까요? 이 높이값 얼마일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빨간색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6이죠? 얘는 얼마예요? 밑에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 길이니까 6루트 2의 절반인 3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아니에요? 36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18. 그럼 얼마 남죠? 3루트 2가 남겠지? 이 길이도 여기도 18이니까 이것도 3루트 1일 거 아니야. 여기가 3루트 2.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될 게 여기 길이는 6이죠. 큰 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큰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3루트이고 얘가 6입니다. 괜찮니? 그럼 안에 들은 여기 돼요. 이 부분. 이 조그만 삼각형은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찾아야 돼. 요 길이. 이 길이는 쉬워. 이건 x잖아. 아, 이거는 h라고 합시다. 이게 정육면체가 아니죠?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하니까 이건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h가 될 테고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는 뭐라 써야 되죠? 이 길이. 이 길이는 6에서 요걸 뺀 나머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이거 x인 거 이해됩니까? 이게 x인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왜 x야? 2, 3 아이고 색깔을 좀 보이게 해야 되겠네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지금 안에서 만들어진 내접해서 만들어진 변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또 정삼각형이겠죠? 근데 정삼각형이 여기가 x네? 이쪽 편이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x 아니겠나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6-x라고 써지겠죠. 6-x. 그래서 비례식이 만들어져. 6대 3루트 2는 6-x 대 h. 됐니?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직육면체 부피는 x제곱 h 이렇게 써지죠. 밑넓이가 지금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를 지금 h로 잡았으니까. 그럼 이 식을 h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시면 x에 대한 어떤 3차나 4차가 나오겠죠. 요거 정리, 이거 약분을 시키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1이 남고 내항 외항 곱하면 6-x는 2h 따라서 h는 3-2분의 x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죠? 3차식이 나오겠죠. 그 3차식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역시 미분한 다음에 극대값 구하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계산 가능하시겠죠? 이 풀이를 잘 기억해라.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서 이 높이 값은 피타고라스로 구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뭐 이쪽도 상관없는데 이쪽이 잘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직육면체 요 높이 부분과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한 닮음이 성립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 얘도 정삼각형이라 이 변을 x라 두게 되면 이 변도 x가 되고 이 변도 x가 됩니다. x 잘라내고 남는 이 변 이 둘을 가지고 닮은동의 문제를 풀어서 비례식을 통해서 h를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 그냥 집어넣어서 3차함수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극대값을 구해 최대값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곡선 y는 그 3차함수 밖에 a,2라는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 3차함수가 있어. 근데 어떤 특정 점이 있대. 근데 그 특정 점에서 이 곡선 쪽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림은 대충 그린 겁니다. 접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서. 자, 그러려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하려면 접점이 당연히 필요하잖아. 접점부터 잡아줘야 되니까 t라고 둡시다. t, t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2. 그럼 이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의 방식을 세웠더니 y는 3t의 제곱 플러스 6t t에서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기울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x-t 저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2.
자, 근데 이 직선이 뭘 전하냐면 a, 2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 뭐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2를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해보면 a, 2를 대입해서 이제 이 식을 t로 정리해보면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건 이 정도는 네가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a, 2를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t로 묶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접선이 오직 한 개다라는 거는 접점도 오직 한 개란 뜻이죠. 그럼 접점이 오직 한 개란 얘기는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t 값이 오로지 한 개란 얘기네. 그렇지? 그럼 실근이 한 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나요? 어차피 접점은 교점이니까.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실근이 한 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벌써 여기서 뭐가 나왔죠? 0이라는 실근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방법 두 가지요. 첫 번째, 여기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여긴 t에 대한 2차 방식이 똑같이 t라는 0의 중근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니? t에 대해 t값이 0이라는 중근을 가지면 여기 이쪽에서 t값 0이 두 번 겹치고 여기서 t값 0이 한 번 겹쳐서 총 3중근이 되는 거죠. 3중근도 근은 한 개잖아. 세 개가 하나로 겹쳐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아마 문제 조건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면 결국 얘가 t값에 0의 근을 간다는 뜻인가. 대입하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다 이제 t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t에 0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6a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a가 0이 돼야 되는데, a가 0이 되면 얘는 지워져. 근데 얘가 안 지워진다고.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어봐. 그럼 식이 2t의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건 t로 묶으면 2t 마이너스 3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 3. 그럼 t값 0 말고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또 근이 또 나오는데? 이해됩니까? 얘가 만약 중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t값 0을 집어넣어서 이게 0 돼야 되고, 그래서 t에 0 집어넣었더니 이게 0 되기 위한 조건은 a값이 0이 돼야 되고, 맞아? a에 0 집어넣었더니 식이 이렇게 남아. 이 가로에 중괄호에 있는 식이. 근데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분해 되다 보니까 t값 0 말고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나오잖아. 그럼 0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근이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시근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안 될 테고, 결론은 위에 있는 그러니까 허근 가지면 되는구나. 그럼 허근이라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허근을 갖는 t 값을 통해서 당연히 t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t는 0이 아니고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이거 써줘야 돼. t가 0이 아니라는 거를. t값 0 가지면 여기서 중근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럼 t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판별식 0보다 작아져서 허근을 갖게 된다. 그럼 그 허근을 정리해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별식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저 책에서 보면 n값, 얘가 m값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림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랬을 때 f3-f-4 도함수를 통해서 뭘 찾으라는 얘기죠? 원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도함수식을 봐봐. 이게 간단한 직선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식에서 도함수 그래프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는 2라는 상수함수를 갖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점이 어디 점이 안 찍혀있구나. 아예 점이 없어요. 네. 거기서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이렇게 되지.
맞니? 이 함수는 기울기를 봐봐. 오른쪽 한 칸 갈 때 위로 몇 칸 가요? 2칸 가죠. 그럼 기울기는 2란 얘기네. 기울기 2면서 여기 있는 점 2,0을 지나가잖아. 기울기가 2이면서 x 절편값 3,0을 지나가는 거죠. x좌표는 3이니까.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시고. 그럼 이 식은 y는 2x-6 이렇게 네, 식이 만들어진 거죠. 2x 마이너스 네, 이건 x좌표는 2,0인데 왜 3,0을 써놨냐? 2x 마이너스 4인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원함수인 fx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위에 있는 범위 저는 생략할게요. 저 위에 있는 범위에서는 2x가 나올 텐데 적분 상수가 있겠죠? c1이라고 합시다. 아래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c2. 저거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3라고 합시다. 이 범위라는 얘기죠.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됐니? 그럼 이 답을 구하셔요. 그러면 3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야 되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12 얼마 남아? 마이너스 3 플러스 C3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C1 그럼 정리해보면 5 플러스 C3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네요. 그럼 C3와 C1 값을 찾아야 되는데 가운데는 C2가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좀 이어져 이거 좀 이렇게 돼 있죠? 네. 잠깐만요. 이거를 봐서 그랬는데 여기 맨 위에 이 말이 있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돼 있네요. 문제에서 그렇게 써 있네요. 문제를 잘 안 읽었네요. 그럼 이 함수 fx는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얘네 둘도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맞니? 그 위에다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위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c1의 값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2 플러스 c2의 값이 서로 같겠네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거 일로 넘어가면 c1의 값은 4 플러스 C2가 돼요. 그러니까 C1 대신에 4 플러스 C2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C2 이렇게 되겠죠. C3는 이렇게 두 개 연립했을 때 위에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2 아래에다가 1 대입, 여기다 1 대입하기 여기다 1 대입해서 똑같은 거 나와야 되니까요. 아래에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3 아이고 이 식을 C3로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C2가 되네요. 그러니까 C3 대신에 1 플러스 C2를 대입해요. 그럼 플러스 C2 마이너스 C2 지워지고 정답은 2 이렇게 나옵니다. 별거 없죠 사실. 네. 자, 두 다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성립할 때 이걸 구하랍니다.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건 고배미분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치? 누가 봐도 이거는 고배미분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 f'2 곱하기 g2 이거 고배미분이잖아. 그 뒤까지 해보면. 근데 두 다함수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나를 보시면 가는 일단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나를 보시면 양변을 뭐 하고 싶죠? 양변을 적분하고 싶죠? 앞에 미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면 fx 플러스 gx가 나오고 이걸 적분하게 되면 5x 플러스 얘도 c인데 밑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c1이라고 합시다. 얘도 양변을 적분해요. 그럼
그럼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은 네, 저걸 적분하게 되면 1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위에서 보면 f1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마이너스 1, g1의 값은 5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에 1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5 플러스 C1, 얘랑 얘랑 지워지고 C1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뭐를 알아냈냐면 fx 플러스 gx가 5x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은 1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2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됐니? 여기 C2 값도 구해지지 않나? 네, C2 값도 구해진대.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 쭉 다 1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25 13 마이너스 12 플러스 C2 따라서 C2의 값은 25 됐니? 얘가 25. 여기까지 뭐 대단할 게 없죠. 그리고 약간의 곱셈 공식 fx, gx를 그냥 a, b로 치환할까요? a 플러스 b는 5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5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근데 우리는 뭐를 하고 싶었냐면 이게 하고 싶은 거죠. a, b의 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와 같다.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하면 2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이것 1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5 플러스 2 곱하기 fx g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요 부분만 정리해보면 1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돼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fx gx는 2로 나누게 되면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 미분을 한 다음에 뭐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자, 4차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 자 보세요. 저거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개 있죠. 하나 뭔가요? f2는 0, 그렇죠. 분모가 0의 수로 나오면 분자도 0의 수로 한다가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은 이건 미분계수 정의였잖아. f'2는 마이너스 2랑 같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죠. 저식을 통해서는. 자, 그 다음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fx를 f'x가 다음과 같죠? 이 식 잘 보세요. fx 4차지? 그럼 f'x는 3차잖아. 그럼 3차는 근을 몇 개 갖죠? 보통은 3개. 근데 지금 만나는 교점이 2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근이 2개밖에 없네. 이유는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겁니다. x값 0이 중근이에요. 그러면 f'x는 x제곱 그런 다음에 3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3. 근데 3차의 개수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a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조건 f2의 값이 f'2의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임을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요. 그럼 4a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i, 그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얘가 2x 제곱 x 마이너스 3 이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개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죠. 그럼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은 이제 이걸 적분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fx를 구해야 되니까. 뭐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인데 왜 2를 대입했죠? 무슨 짓입니까 지금?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됐나요? 네. 얘를 적분할 수 있죠? 이거 적분한 다음에 뒤에 뭐 붙어요? 플러스 2 붙겠지. 근데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네, C값 찾으시면 네, fx가 완성이 돼요. 그럼 fx는 몇 차식? 4차식. 그 4차식에 대한 최소값은 다시 미분하신 다음에 도함수 0이 되는 값을 찾으시고, 최소값 찾는 거니까 당연히 뭐 찾아야 돼요? 극소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특별히 조건이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은 보통 극소값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네. 네. 이것도 사실 뭐 누가 봐도 얘는 누가 봐도 적분이죠. 네. 아니에요. 이 둘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 뒤에 적분상수가 붙는데 이걸 적분상수를 위에 있는 조건만 가지고 구할 수가 없네요. 얘는 미분한 상태를 둡시다.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f'x 줄였으면 마이너스 g'x 이게 5x의 세제곱 플러스 3x. 아니야, 이거 우리가 양변 미분한 게 아니야. 이거 원래 미분기호가 붙어 있잖아. 저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미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연계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f 프라임, 좌변은 f 프라임 x. 이게 미분한 겁니다. 그 쟤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제가 바깥으로 나올 테니까 xgx 이걸 여기다 대입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요. 그럼 얘를 일로 넘기고 쟤를 반대로 일로 넘기게 되면 xgx는 아니죠, g'x는 xgx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두 당함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함수라고 돼 있지 차수가 몇 차라고는 정의가 돼 있지 않네요. 이게 몇 차인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걸 문제를 좀 풀어갈 텐데 몇 차인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대충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어렵게 푸실 필요 없고 이 정도는 그냥 때려 맞춰도 되는데, gx가 1차였다고 쳐봐. gx가 1차였어요. 그럼 좌변 1차를 미분하면 상수 아닌가? 그럼 이제 x 곱하기 1차면 2차, 3차. 그러니까 3차식이니까 조건이 안 맞지. 좌변과 우변이 차수가 안 맞잖아. 그럼 만약 gx가 2차였다고 합시다. 그럼 g'x는 1차. 그렇죠? 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는 1차에다가 2차를 곱하면 3차. 3차에 3차를 빼면 만약 맞춰진다면 여기는 1차식이 나올 수 1차식이 나올 수는 있죠. 좌변 1차, 우변 1차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만약 gx가 3차였다고 합시다.
그럼 좌변이 2차잖아. 3차에다가 1차를 곱하면 4차지. 4차에 3차를 빼면 4차식이잖아. 차수가 안 맞지.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안 맞을 거 아니야. 계속 이쪽 차수가 커질 테니까. 하나씩 더 클 테니까. 그럼 답은 다 안 되는데 그나마 될 수 있는 조건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X가 몇 차? 2차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GX는 2차는 2차인데 지금 특별히 뭐 제곱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써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2차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신 다음에 쟤를 미분하게 되면 2AX 플러스 B가 되고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하시면 되죠? 항등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좌우 비교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냥 대입한 다음에. 이해돼요? 네. 나머지 계산은 안 해도 되겠나요? 좋습니다. 31번 문제.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제 1사분면에서 y는 3x-1과 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y는 3x-1과 1사분면에서 접한대.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접점 t라고 보면 t, 이제 3t-1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미분한 t에 대해서 이거 미분한식에다 t 대입하게 되면 t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죠. 그럼 저기다 대입해보세요. 그냥 바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 이게 뭐냐면 f't 이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는 3과 같아야 되겠네요. 3. 그럼 넘어가면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므로 따라서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마이너스 1이 없잖아? 1사분면 점을 했으니까 그럼 t값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8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f-3의 값을 구하랍니다. f-3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이거 바로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그럼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근데 이 함수는 이 점을 지나가잖아. 3,8이라는 점이 직선이 있는 동시에 곡선이 있기 때문에 3,8을 대입하면 이제 C값이 구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네. 자, 연소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 인데 이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떤 함수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걸 정적분하게 되면 이 정적 만약에 양수라면 네. 여기 넓이가 3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는 뭐니? fx-1은 fx를 x축으로 얼만큼 평이동? 1만큼 평이동. 맞니? 이 나라는 식 전체에다가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요. 양변에 정적분 취하는데 양변에 정적분을 취하는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를 취해봅시다.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1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6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dx.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얘를 분석을 잘해야 돼. 얘를 fx-1이 아니고 이걸 fx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 fx로 바꾸고 싶어. 그럼 fx-1을 fx로 바꾸려면 반대로 뭐 해야 되니? fx-1을 fx로 바꾸려면 반대로 x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되지. 그러니까 fx-1이 fx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야. 그럼 반대로 fx-를 다시 fx로 옮기려면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이 구간도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겠죠. 얘는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얘랑 같겠네요. 왼쪽으로 한 칸씩 구간을 움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요 값 계산하면, 요 값 계산한 거 써드릴게요. 저 값 계산하게 되면 7이 됩니다. 이게 7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얘를 보세요. 가를. 그리고 가를 보세요. 가를 보시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그게 3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처럼 시연해볼까? 얘는 뭘 말하냐면 a 더하기 b가 3을 말하는 거고, 얘는 a-b가 7을 말하는 거네. 근데 우리는 뭐를 하고 싶은 거죠? a를 하고 싶은 거야? b를 하고 싶은 거야? b를 하고 싶은 거야. 문제를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를 빼시면 돼요. 그럼 2b의 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 이 b가 누구였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죠. 다음 문제로 갑시다. 41번 문제. 자,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 이거를 질문한다고? 이거를 누가 질문한 거야? 왜 질문한 거야, 이거를? 이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중에도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였죠. 이게 숫자잖아, 숫자. 아래 것 윗 것이 숫자이면 이 피적분함수가 뭐가 되든 간에 0하고 2를 이제 2하고 0을 집어넣어서 정적분한 다음에 뺄셈하는 거라 이게 숫자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K라고 두죠. 그 식을 쓰는 문제잖아. 첫 번째,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dt 걔를 K라고 하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함수식을 다시 쓴다.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리고 난 다음에 이 fk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어쨌든 함수가 정의됐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x에 대해 t 대입하면 되겠죠?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dt. 그게 k. 이렇게 맞니? 근데 절대값이잖아. 분명히 이 0하고 2 사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 두 개가 달라지겠지. 안 달라지면 절대값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얘가 t제곱 마이너스에서 이게 0에서부터 1까지는 이게 음수가 나오지. 근데 1보다 커지면 이거 양수 나오잖아. 그럼 이걸 쪼개야 돼야 되냐?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야 돼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dt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dt. 그게 k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식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요걸 이제 흔히 말 정적분하겠다는 얘기죠. 정적분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나온대요. 2k 플러스 2는 k.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k값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 k값 마이너스 어디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fx가 나오죠.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fx니까 저기다 3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걸 질문하신 분 반성하세요. 43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0의 값이 마이너스 2라면 f2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보면 사실 근데 이게 연습이 좀 돼 있다면 이걸 보자마자 양변 뭐 해야 되죠? 분배부터 먼저 하는 거죠. 분배한 다음에 여기는 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줘야지. 그러면 적분변수가 t이기 때문에 x는 여기서는 상수 취급받는 거니까. 그럼 빠져나오면 0에서부터 x까지 f'(t) dt 하나랑 이거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t f'(t) dt 그게 3x 세제곱. 이런 다음에 양변을 뭐 하나요? 미분하죠. 미분하면 이건 고배 미분이다. x 미분하면 뒷게 남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뒷거 미분하면 앞에 x 남고 플러스 x 남고 얘 미분하면 이게 앞으로 바깥으로 나오면서 적분변수가 t가 아닌 여기 이게 구간에 있는 x가 대입되는 거잖아. 그래서 f'x 마이너스 이거는 똑같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x f'x 이 미분하면 9x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없어지고 다시 양변을 뭐 해야 되죠? 또 미분. 이거 미분하게 되면 f'x는 18x가 되죠. 근데 뭐 구하는 문제예요? f2 값 구하면 fx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다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 그러면 9x 제곱 플러스 c. 근데 f0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f2 값을 구하시면 되죠. 이것도 질문하신 거는 공교롭게도 지금 둘 다 니 건가 본데? 반성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시험인데 이런 문제를 질문한다고 지금? 난 사실 누군지 묻고 싶지 않았거든? 물어보면 내가 속상해서 내가 승질 나서 또 이렇게 욕할까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면빈이가 빤히 너를 쳐다보길래 저 새끼구나. 면빈 둘이 딴짓하고 있었으면 내가 누구지? 아이씨 뭘까 하다가 그냥 마음속으로는 물어봤어. 이제 뭐하냐 이제 기껏해 욕밖에 더 하겠어. 이놈 새끼들 정신 차려라. 반성해. 그럼 스스로 반성하겠지. 집에 와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 엄청 많은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지. 명빈이가 욕먹고 지가 욕먹기 싫은지 너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길래 나 이 새끼 봐라. 자 45번 다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기가 5란 뜻이에요. 5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이어서 그려. 아니 그래프가 너무 쉽잖아. 두 칸 위로 갔다가 두 칸 정도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뭐 한다고요? 몇 칸이에요? 세 칸 정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6일 테고요. 여기는 9가 되겠네요. 다시 두 칸 가겠죠? 그럼 여기는 11이겠지? 근데 12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한 칸만 더 가면 돼. 여기까지 12에요. 이렇게. 정적분 구하라는 얘기잖아. 정적분은 x축 위에 있으면 넓이가 정적분, 아래 있으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적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는 12까지 정적분 하시오 그러면 얘는 넓이 값을 그냥 정적분에 보시면 되죠. 그럼 넓이 값을 정적분, 여기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적분. 근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같잖아. 똑같은 게 3개 구하시면 되겠네요. 밑변 2, 높이 1, 넓이 얼마야? 1이 몇 개 있어요? 3개. 여기 넓이는? 밑변이 3, 높이가 1. 그렇죠? 2분의 3이 2개 있네. 2분의 3이 2개니까 3이지. 근데 밑에 내려왔으니까 그 넓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요거.
이 넓이 얼마예요? 이 넓이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요 넓이랑 같이 요 넓이. 맞니? 네, 요 넓이잖아요. 요 넓이. 요 넓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리고는 47번 문제.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 그때 K제곱과 넓이 S의 곱을 구하시. 아이고야 정신들 못 차리네. 2차와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러지? 6분의 절대값 A 가로 베타 마이너스 R. 이거 안 외웠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안 외웠다고? 와, 내일 시험인데 이걸 안 외웠다고? 와, 미쳤구나 니가. 이걸 다 계산하기 그렇다고? 내일 시험 나가서 이거 다 정적분으로 계산할 거야? 미친 짓 하지 마라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X축이야. 여기 알파 베타 똑같아 공식 이거. 근데 하나는 아래로 블록해, 하나는 위로 블록해. 두 개 포물선이야. 포물선 아니면 안 돼. 뭐 3차, 4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복잡한 관계식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외워봐도 의미가 없고, 2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 포물선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이게 A에게서 두 개일 거라고. 그럼 하나에서 하나를 빼. 그런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 양수 만들겠다는 얘기다. 절대값 씌우는 거는 어느 쪽으로 빼도 양수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여기가 알파, 얘가 베타. 됐니? 이거를 지금 내가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게 참 미치고 팔짝 될 일이네. 자, 남은 거는 이 넓이 값 공식이 이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6분의 1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넓이야. 그럼 베타와 알파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연립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연립하면 교점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x 이렇게 되네. 그치?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아야 돼요. 원래 이게 이걸로 푸는 거긴 하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거하고 계성한 게 3 플러스 k,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 세제곱, 그냥 베타가 크다고 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베타 플러스 제곱이다. 미안.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4 알파 베타. 이거는 얘네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와. 그럼 그걸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지?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세제곱 시키면 되네. 근데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아서 예전에 설명한 적 있었는데 니네가 기억을 못할 거야 아마. 알파 플러스 근거하 계성한 게 보면 보통 일반적인 책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외우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 워낙 공식 쉬워서 그래. 절대값 a분의 루트 d. 절대값 a분의 절대값 u분의 생략 루트 d 판별식 쓰자는 얘기죠. 3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맞니? 뭔 말인지 알았어? 이게 여기 들어간다고. 6분의 1 루트의 k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라 돼 있었냐면 넓이의 최소야.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거 2차함수잖아. 이거 0 될 때가 최소 아니야? 그럼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제곱하면 항상 양수니까 0일 때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게 뭐 남니? 루트 4니까 2지. 2를 3번 곱하면 8. 따라서 넓이 S는 6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각각 K값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공식 정도는 좀 외워도, 아니면 아까처럼 그거 해야 돼. 근과 계수관계를 풀어야 돼.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 웬만하면 외워. 절대값 A분의 절대값, 분모는 절대값, 분자는 왜 근해 공식에 있잖아. 근해 공식. 루트 하면서 B제곱 마이너스 4씩 그 루트를 다 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신용이 아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곧잘 나와. 저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와. 이거를 계산하는 걸 시험에 묻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푸는 동안 지금처럼 이건 워낙 좀 짧긴 하지만 다른 문제를 푸는 동안 풀이가 막 10줄이야. 근데 그 안에 계산이 한 4줄 정도가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단박에 한 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두면 매우 나름 강력한 공식이 됩니다. 아셨죠?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51번 사람들아, 3차 곡선 이렇게 되지.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지. 역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그랬다고 쳐. 그럼 거기 역함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함수 f랑 함수 g를 이어서 둘러싸이는 동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여기 넓이를. 이거 다 합동이잖아. 위아래 똑같은 합동. 그럼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넓이 하나만 구해보자. 여기 넓이 조금만. 여기 넓이, 여기 색칠한 이 부분만. 인테그랄 위식이 x 마이너스 아래식 x 세제곱 d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여기 어디야? 1이겠지. 연립하면 되잖아. y는 x랑 x제곱 연립하면 되잖아. 이거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4. 이걸 질문한다고?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내일이 시험인데 이걸 질문한다고? (55번) 와, 내일이 시험인데 이걸 질문한다고? 미치겠네 진짜. 저 함수는, 그러니까 이게 20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20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왜 20이 나왔냐면 이거 역함수잖아. 역함수에서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4에서부터 20이라는 x의 범위인데 실제로 원함수에서는 저 20이 치역의 범위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으면 20 나오니? 4 집어넣어야 20 나오잖아. 그럼 얘는 0,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0,4를 지나가지. 그리고 4,20이라는 점을 지나가. 그냥 대략 그립시다. 대략. 얘가 4야. 얘 4고 여기점에 20이 있다 치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는 포물선이라고. 맞니? 이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일 텐데, 봐봐, 이런 문제 많이 했잖아. 0에서부터 4까지 함수 f에 정적분하게 되면 여기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이를 채워 넣겠지. 이 넓이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서 한 20쯤 요 간격 잡아줘야 되니까 대략 여기 20쯤 있다는 얘기야. 됐니? 원함수가 0,4를 지나가. 그럼 역함수는 4,0을 지나갈 테고, 원함수가 4,20을 지나가? 그럼 역함수는 4,20,4를 지나가겠지. 이걸 지나갈 거라는 얘기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맞춰줬잖아. 4에서부터 gx 여기 넓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직사각형 넓이네요. 가로 4 높이 20 세로 20 넓이는 80. 이걸 질문한다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니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 더 어려워 이거보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니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이거 역함수 취해보면 아마 그림이 이렇게 나올걸? 이렇게 넓이를 이제 붙여놓으면 여기는 직사각형에서 여기는 정사각형 넓이 아마 빼는 뭐 여기 넓이가 나올걸 아마? 니네 책은?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그 전 교과서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연습이 네, 지금 돼 있으면 안 되고 그 전에 돼 있어야 돼. 반성 심하게 하세요 오늘. 집에 와서 반성 세게 해야 된다. 내 지금 밥을 안 먹을 때 배고파서 소리를 못 지르겠네. 나 지금 오늘 한 끼랑 못 먹거든. 오늘 막 소리치고 야 이씨 박종빈 이 미친놈 지금 이런 걸 질문한다고? 너 내일 시험인데 말 이래야 되는데 나 지금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지금. 니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니네 소리를 못 지르지 목소리가 차분한 이유가 화가 많이 났어 지금. 화를 참고 있는 중이야. 수업 마무리하려고.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다음처럼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런 거 시험도 잘 나오죠. 근데 A에서부터 0에서부터 A까지 어딘지 알겠죠? 그림에 나와 있죠. 그다음 A에서부터 D까지 각각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은 얘는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 이거. 그치? 속도의 절대값이면 속력이잖아. 속력의 정적분 이거는 움직인 거리야. 이동 거리. 그게 4란 뜻이에요. 결론은 넓이가 4란 뜻이지. 이 넓이가 4. 그리고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까지 합치면 4. 그렇다는 뜻이라고. 맞니? 근데 이게 얘네 둘은 각각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합치면 넓이가 4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에서의 위치가 3이래. 위치는 어떻게 구하니? 위치 구하는 공식. 위치 구하는 공식. 최초 위치 원점 플러스 인테그랄 거기까지 위치 변화량 0에서부터 B까지 ft vt네요. 네. vt dt 그러면 3 나온다 이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최초 위치 더하기 그때 그 지점까지 위치 변화량 정적분 속도의 정적분 그러면 그 위치가 나온다. 근데 0 플러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는 얼마니? 마이너스 1 아닐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4래매. 근데 여기까지 갔더니 넓이값 계산은 여기까지 가면 위치 변화량이 지금 위치가 3이면 나온다는 뜻은 이 넓이는 지금 1이 돼 있어야 이걸 빼게 되면 3이 나오겠지. 뭔 말이 이해되니? 자, 되셨고요. 그 다음 이제 기억 봅시다. 기억 0에서부터 C까지 속도와 C에서부터 D까지의 속도는 같다. 아니, 속도의 정적분은 같다. 뭔 말이죠? 이건 뭘 말하나요? 위치 변화량을 말하지. 절대값이 없으니까. 여기 넓이를 S1이라 하자. 여기 아래로 블록한 이 부분을 S2라고 하고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S3라고 합시다. 그럼 S1의 넓이는 S2의 넓이 더하기 S3 넓이 갖고 얘네들의 넓이는 합은 4이다. 이게 아까 위에 있었던 조건이었죠. 그치? 자, 그런데 얘를 구하려면 S3를 구하려면 4에서 S2의 넓이를 빼야 되겠지. 뭐 말이 이해됩니까? 근데 S2의 넓이는 뭐니? 아, 여기는 뭐야 이거는? 0에서부터 C까지면 잘 봐. 위치 변화량이지. 정적분이잖아. 이건 그냥 정적분이야. 그럼 0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하는 얘기는 S1 마이너스 S2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x 위에 쓰면 넓이가 정적분, x 아래에 쓰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적분.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근데 좌변식이 S1 마이너스 S2인데 좌변식은 S1이 4였지. 마이너스 S2. 좌변이 4 마이너스 S2. 우변도 이거 S3를 말하는데 우변도 결론은 4 마이너스 S2. 서로 같네요. 니은 T값 A에서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최대가 된다. 맞니? A에서 이 지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대. 이게 만약 수직선 운동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뭐 하고 있죠?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진행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진행해.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해. 근데 여기까지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해. 맞니?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제일 원점에서 먼 지점은 여기가 맞네. 이만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원점에 안 닿는 위치까지지. 왜냐면 이 넓이가 더 작으니까. 안 닿는 위치 살짝 그 전까지 갔다가 다시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가장 먼 지점이다. 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점 P는 출발하고 다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원점을 안 지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원점에서도 쭉 A까지 오른쪽 진행하다가 원점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다시 원점에 가까울 때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원점에 닿지 않고. 이 넓이, 아까 말한 이 넓이가 더 작으니까. 네, 얘도 맞는 말. 지난다. 안 지난다. 그럼 이게 틀린 말. 네. 리을 T값 B에서 또 지워야 되겠네요. T값 B 여기서 T값 D까지 여기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3이다.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요? 넓이를 찾아야지. 넓이. 그렇지. B에서 D까지 움직인 거리는 3이다. 3이 아니고 얼마예요? 4지 않아? 그럼 아까 여기 넓이가 얼마였죠? 아까 1번에 수겠던 것 같은데? 이 넓이가 1이었잖아. 그럼 나머지 여기 아까 위에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에 여기까지 넓이, 요 4개를 여기를 만약에 A라 부르고 여기를 B라 부르고 여기를 C라 부른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까 A 값이 얼마였어요? 1이었지. 그럼 넘어가면 B 더하기 C는 3. 네, 근데 봐라. 근데 움직인 거리 넓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네, 움직인 거리 리을이 맞는데? 네, 맞는 말이죠. 이게 넓이 A, 넓이 B, 넓이 C 합치면 넓이 4. 여기 합치면 넓이 4. 근데 아까 여기 넓이는 아까 1번에서 1이란 걸 찾았었지 아까. 그러니까 1이 됐으니까 B 더하기 C 값은 3. 그럼 B와 C의 넓이 합이 3, 움직인 거리가 3. 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 니은, 리을. 그럼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 답이 없잖냐고. 눈이 안 보이네. 눈이 장님인가? 네. 4번 있군요.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66번 문제. 수직선 위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인 것 같죠? 그리고 점 P가 출발한 후 1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S일 때 출발한 후 A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2분의 S이다. 사이 값을 구하시오.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저거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9까지, 0에서부터 2까지, 3, 4, 5, 6, 7, 8, 9 여기까지, 11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이건 무슨 함수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지. 이거 마이너스 7을 묶으면 t-1이 되니까 0,0과 1,0을 지나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네요. 그럼 0,0과 1,0을 지나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2를 집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렇게 되는 포물선이라는 얘기죠. 이해하겠니? 얘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2에서부터 9까지는 연속적으로 움직이잖아.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상수함수네? 그럼 K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금방 추론할 수 있어요. K값은 마이너스 2다. 9까지는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9부터 11까지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지. 그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11을 집어넣으면 0 나올 테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다 그렸네요. 여기만 좀 안 예쁜데 얘만 좀 다시 해볼까요? 색볼펜을 해볼까요? 색볼펜을 구분해 가면서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됐죠? 파란색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어차피 사다리꼴이잖아. 여기까지 그냥 갑시다. 이렇게. 자, 문제가 바라는 바는 11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잖아. 그럼 0초부터 11초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움직인 거리는 여기 넓이에 그냥 뭐 하면 되지 얘는? 근데 그냥 정적분 하면 되겠는데, 여기 넓이는 양수지. 그러니까 넓이 값 자체가 정적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이 되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는 정적분 값이 움직인 거리야. 여기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여기가 윗변이라면 7 더하기 아랫변 2에서부터 11까지 9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16. 네, 맞니?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잖아. 여기는 정적분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거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정적분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dt.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게 1 나온답니다. 요도에 계산해서 계산하게 되면 네, 넓이 1 나온다. 그럼 따라서 s는 얼마나 되겠죠? 1 더하기 16이니까 17이 된다. 맞니? 자, 근데 A초면 넓이가 절반이 되는 위치라는 거지. 그럼 대략 여기쯤 찍을까요?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쯤. 여기 A. 그럼 출발한 다음에 A까지, 이 넓이가 2분의 S라는 얘기는 이 넓이 값이 계산해보면 2분의 17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괜찮아요? 그럼 계산상 여기는 아까 얼마였죠? 넓이가? 1이었죠? 그럼 여기는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 넓이가 1인 거니까 지금. 그럼 저 넓이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가로 길이 a-2 곱하기 세로 길이 2. 그럼 2분의 15. a-2 값이 4분의 15. a는 4분의 15
플러스 4분의 8 4분의 23 이렇게 해서 네, A 값이 구해지겠네요. 자, 저기 이거를 위로 올리면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기둥이 만들어지죠. 삼각기둥이 만들어진다.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우리가 가끔 피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파 말고 이렇게 조각으로 파는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 부피값 구하는 건데 부피 구하려면 밑넓이와 높이가 필요하죠. 그렇지? 밑넓이는 이게 밑넓이인 것 같은데 정삼각형이네.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변 길이 이건데 여기가 한 변 길이야. 그럼 이 길이가 필요하네. 이 길이. 이게 A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가 60도지. 이걸 쪼개게 되면 이게 30도네. 그럼 30도가 바라보는 변과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관계죠.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이 전체가 30도고 여기는 전체가 60도, 여기는 30도야.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A면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루트 3분의 1A 이렇게 되지. 1대 루트 3대 2인데 반대로 오는 거니까 루트 3이 곱해지지 않고 나눠진다면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는 이 가로 길이는 얼마예요? 8-2A가 가로 길이네. 됐지. 높이는 루트 3분의 1A 이게 높이죠. 저만큼 접어 올라갈 테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피야. 그렇지? 이건 기둥, 다시 말하면 기둥이다. 밑넓이가 다 똑같은 기둥이죠. 그래서 이거를 A에 대한 3차식을 통해서 미분화하신 다음에 극대값을 구하시면 그게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마무리 하시고요. 자, 68번 문제는 말만 좀 어렵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이런 미분할 수 있잖아. 저 정도는. 그죠? 그냥 증간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모양이 이렇대요. 대략 그린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에 극소값의 위치가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3이고 여기는 저 x에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얘가 여기가 1인 거야. 이 지점이. 됐니? 그리고 자, 이제 봅시다. 정수인 한근은 A다. 정수가 어디예요? 근이면 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A 값은 1인 거를 알겠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개수 몇 개? 실근 2개 나오잖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X가 만나는 교점. 그래서 B 값은 2인 거야. 그럼 C 값만 잘 찾으면 돼. 이거 문제 별로 안 어려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은 C보다 크고 C 플러스 1보다 작다. 여기 있는 근을 모르니까 이걸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서로 다른 실근 그들의 합 1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잖아. 이게 4인지 이게 4보다 큰 위치인지 작은 위치인지 모르겠으니까 4라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봐. 저 함수에다가 저기 x에다 4 집어넣읍시다. 그럼 y 값은 4에 얘랑 얘랑 지워지잖아. 어차피 얘는 4의 4제곱 얘는 마이너스 4의 4제곱이니까 그럼 3이 남네? 4,3 4를 집으면 양수값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쯤에 4,3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가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럼 알파라는 값은 3보다는 크지만 4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3. 얼마네? 그럼 1에다가 3. 얼마를 더하면 얘는 4. 얼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4보다 크고 5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이 값은 4가 되겠네요. 안 어렵지? 그림만 좀 잘 그려셨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69번은 질문인데 이건 생략합시다. 문제가 좀 너무 지금 풀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에 71번. 아까 이게 추가 문항 전에를 잘해.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 추가 문항은 말 그대로 추가 문항이야. 함수, 그 3차함수 있잖아요? 그 3차함수의 절대값을 지었지? 이거 3차함수 그릴 수 있지? 그런 걸로 선생님 속되지 마라. 이 3차함수 못 그려서 막 그려주세요. 3차함수가 그려진 거를 위로 접어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대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된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라는 얘기죠. 근데 아래로 내려간 걸 접어 올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원래는 극소값의 위치였을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극대값의 위치는 1, 이 값이 3이고요. 극소값의 위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접어 올라갔으니까 이게 1, 1. 여기 위치를 잘못 잡았는데? 잠깐 미안. 그림각과 다른 것 같아. 이게 1, 마이너스 1, 돼서 이게 여기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 아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고 이렇게. 이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요 모양대로 그린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k가 있죠? 상수함수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7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상수함수가 만약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뭐예요? k 값이 3보다 크다면 그때는 ak는 2 만나는 게 좀 2개. 그 다음에 k 값이 3이 되면 ak는 3 1보다 크고 k 값이 3보다 작으면 여기 사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셋 넷 4 ak는 4. 그 다음 k 값이 1이 되면 여기를 지나간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ak는 5. 그 다음에 k 값이 0이 되면 ak는 3. 됐니? 그럼 얘는 뭐니 이거?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더 세말하는 거잖아. A0, A1, A2 그러니까 소수는 필요 없고 A0의 값은 3, A1의 값은 5, A2의 값은 A2는 여기 있는 거잖아. 4. 그 다음에 A3의 값은 3. 그 다음부터는 다 2지. 2만 몇 개? 1, 2, 3 빼고 10까지니까 7개.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겠네요. 이거 쉬운 거야. 왜 손을 못 대? 그 다음 질문이 74번 문제. 74번도 사실 그냥 비슷한 건데 보세요. 74번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말했듯이 저 정도는 네가 알아서 그리는 거지. 이걸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대요. 여기가 극대값 마이너스 2 그 값이 얼마냐면 10 극대값이 마이너스 2,10에서 극대값 극소값 1, 마이너스 2분의 7 어쨌든 이렇답니다. 대략 그리면 됐니?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얘를 일로 넘긴 거죠. 넘겨서 y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랑 y는 t 이 두 개를 그리는 거야. 6x를 넘겨서 됐니?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하겠고 등호 생긴 다음에 6x를 넘기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얘란 얘기지. 나는 이제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y는 t라는 상수함수. 근데 뭐라고 되냐면 t라는 어떤 위치의 t값
C 주어지는데 그 t 값보다 큰 우극한일 때 교점의 개수와 그 t 값보다 작은 좌극한일 때 교점의 개수를 곱해서 3이 된대.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치자. t가 여기 있다. t가 만약에 뭐 한 11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리미트 t가 11보다 클 때 11보다 약간 클 때면 여기지. 요 위에 교점 개수 몇 개니? 한 개지. 리미트 t가 11보다 약간 작을 때, 약간 작으면 어디에요? 요 밑에 있잖아 살짝. 그때 좌극한의 교점의 개수는 얘도 한 개지. 둘 곱하면 3이 나와? 안 나오겠지. 이건 틀린 거네. 그래서 이런데 t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럼 t 값이 만약 이런데 있다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7에 있어. 그럼 리미트 t가 마이너스 2분의 7의 우칸일 때, 우칸이라는 얘기는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커야 되니까 위로 가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위로 가잖아. 그럼 위로 가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2분의 7의 좌악한일 때, 그럼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죠? 1개. 둘을 곱하면 3이 안 나오네. 어디에 3개야? 아, 3개구나. 미안. 그럼 곱하면 3 나오네. 그럼 이게 답이야? 양수이라고, 양수알파라고 되어있네. 그럼 양수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처음부터 이건 양수가 아니잖아. 이 알파가 밑에 있는 t 값이 양수가 되는데 음수니까 저걸 안 받네. 양수라고 되어있네. 그럼 여기다 그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 그으면 되잖아. 그럼 요 위에서는 우극한, 요 아래서는 좌극한. 우극한일 때는 교점 몇 개? 1개. 좌극한일 때는 3개. 둘을 곱하면 3. 맞지? 그리고 그 t 값의 위치가 양수 10 맞잖아요. 그래서 알파 값은 10이 정답이 된다. 아셨어요? 음... 76번은 이게 일단 문제부터 풀기 전에 겁을 덜컥 먹는 문제죠. 또 길어 보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좀 싫어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고. 함수 fx가 다음인 것 같아. 근데 gx는 이 식을 보통 우리가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미분하고 싶잖아. 미분하면 x-1 fx. 그치? 그래서 곱하는 거죠 뭐. g'x는 여기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1 저기다 x- 곱하면 식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아니네요. 마이너스 안 붙네 여기. 그냥 여기다가 x-만 곱한 거니까 x-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얘를 가지고 이제 원함수를 추론하는 거야. 원함수 추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2 이렇게 나오겠지 적분하면. 근데 G 문제 보면 뭐라고 됐었냐면 G 0의 값이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어봐. G 0의 값은 0이지. 위 끝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정적분이. 그럼 G 0이 0이니까 이게 0이죠.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 얘는 x가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등호 뺐네요. 0보다 x가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위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C2. 근데 C2 값은 어떻게 구해?
x에다가 이 함수 연소함수지. 그쵸? 이 함수 gx는 연소함수. 그럼 여기 x에다 1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 x에 1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아야 되지. 그리고 x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네.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C2. 그래서 C2 값이 구해지면 얼마예요? 6분의 11이래. C2가 6분의 11. 그럼 여기가 6분의 11이야. 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래프를 여기 맞춰서 그려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대.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네. 그러니까 이것 따라 그리고 1까지는 얘 따라 그리고 1부터는 얘 따라 그리고. 됐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2분의 1 나오잖아. 여기쯤이 1,2분의 1이라는 뜻이야. 이 그래프는 좀 귀찮지만 이 그래프는 원래 증가함수 작성해보면 아마 그래프가 뭐 이렇게 따라갔거나 그래서 이게 내려가고 있죠. 아니면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내려가거나. 그렇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됐니? 근데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감소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얘랑 가지고 이 모양 못 만들잖아. 여기서 이제 극소값이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그려진 형태를 보고 따라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지. 그럼 1에서부터 3까지 여기가 아마 3이고요. 1에서 3보다 3까지 증가합니다. 네, 기억은 맞는 말이고 x가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뾰족하지 않으니까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교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 있니? 그럴 수는 없네요. 많이 만나봐야 두 개밖에 안 만나죠.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계속 두 점에서 만나죠. 세 개 점에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 82번. 82번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저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x세제곱 그래프고 x값 1, 그 다음에 y값 b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s1, s2라고 각각 이제 불렀는데 둘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A값이 P분의 Q일 때 실수 만족하는 실수 A값, A가 전 P의 좌표를 말하죠? 이 좌표를 말해요? 이 점의 좌표 A, B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3차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에 A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B가 나온다. 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A와 B의 관계는. 됐니? 그리고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 이건 뭐예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세제곱 dx 이걸 계산하면 뭐 4분의 1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 넓이도 4분의 1이잖아. 여기 넓이 어떻게 계산해? 인테그랄 1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어디예요? A까지지. 인테그랄 1에서부터 A까지 윗식이 B다. B. 그치? Y는 B. 마이너스 아래식 x세제곱 dx 그 넓이는 4분의 1 맞니? 한번 봐봐. 이게 어렵네 사실. 여기까지 한 게 어려워?
이건 식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해서 답을 구한 거고, 여기는 1에서부터 a까지래잖아. 문제 다 나와서 점유좌표도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 정적 구하는데 이게 위식이잖아.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그 넓이가 4분의 1. 여기에만 정리해주면 이 식이 이렇게 돼요. ab 마이너스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b는 0. 뭐 이런 식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b 대신에 a 세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a 세제곱 3a 마이너스 4 이런 관계식이 나오니 그냥 순전히 계산이야. 이제는 남은 거는. 근데 이게 두 개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a는 0 또는 3분의 4인데 0일 리는 없잖아. a 값이 위치가. a는 3분의 4. 그래서 얘가 p값, 얘가 q값이야. 얘가 p값, 얘가 q값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왜 조금만 그림이 어려우면 그냥 덮어놓고 모른다고만 생각할까요? 자, 마지막 요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요 문제까지. 자, 그림같이 점 P는 원점 5를 출발해서 A, 3,0까지 곡선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 P의 좌표가 매초 1cm로 일정하게 변할 때 T초의 점 P의 접선과,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다 그냥 설명인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결론이 뭐예요? 그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면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이 필요하죠. 근데 아래식은 나와 있어. 이게 아래식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접선 찾으라는 얘기예요. 접선. 그럼 당연히 접점좌표 둬야 되지 않나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됐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f't가 필요하죠? t에서의 미분계수, 그리고 지나는 x좌표 이렇게. 얘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대요.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된대. 그럼 남은 저 넓이값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위식, 이게 위식이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3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이게 위식이야. 마이너스 아래식 저걸 빼게 되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거를 정적분 하면 잡아주고 접선에 맞추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니네가 자주 하던 것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으로 넓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오로지 뭐가 귀찮으냐, 계산만 여기서 계산만 지저분한 거야. 조금 계산, 참을성 가지고 계산 동량끼리 모으시고 잠깐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넓이 값을 st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정적분한 값, 여기서부터 t까지 정적분한 요식을 계산하면 st 값이 나와. 걔를 그냥 미분하면 t에서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산만 좀 지저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